안녕하십니까, 이정환입니다. 제1강의 주제는 불가능한 꿈은 없다입니다.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불가능한 꿈은 없다라는 믿음을 몸소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평범한 두 분의 인생 여정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김민재 목사님입니다. 50대 초반에 경영학자이자 기업가로서 도전과 성장의 삶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분입니다. 김 박사님은 젊은 시절부터 자신의 꿈이 거창하고 때로는 도달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주변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늘 흔들림 없이 내일은 오늘보다 더 성장할 것이라는 확신을 품으셨습니다. 그의 신념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 나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과 힘을 소양이 갖추어져 있다는 깊은 믿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한 번은 연구와 사업 직장 사이에서 큰 어려움을 겪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포기하라는 조언이 많았지만 김 박사님께서는 나는 성공할 소명과 축복을 받았다.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다짐하였습니다. 오늘 하루에 충실하다. 나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다짐은 그를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했고, 결국 그는 학계와 산업계 모두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그의 강연과 서서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꿈을 향한 희망과 인내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김민재 박사님의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꿈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축복하신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오늘 하루에 충실해지는 것입니다. 충실한 오늘의 작은 실천이 모여 내일의 큰 성취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50대 후반의 이현주 교수님입니다. 문학과 철학을 아우르는 지식인으로서 깊은 신앙과 끈질긴 노력으로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신 분입니다. 이현주 교수님께서는 대학 시절 경제적으로 어렵고 주변의 기대도 크지 않은 환경에서 출발하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언제나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아 성장할 수 있는 존재라는 믿음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신념은 수많은 도전과 좌절 속에서도 교수님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는 꿈이었습니다. 교수님은 한때 문학 연구에서 큰 학문적 난관을 겪으셨습니다. 유명한 논문이 연달아 거절되고 심지어는 연구비 지원도 중단될 위기에 처했지만 그 순간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멋진 날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로 다짐하셨습니다. 나는 정상에 오를 수 있고 필요한 모든 능력과 소양이 이미 내 안에 있다. 그 결심은 곧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더 깊이 공부하고 글을 쓰고 강의를 준비하며 오늘 하루에 충실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이 과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실천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결국 그 노력은 풍성한 결실을 맺어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학자가 되셨고, 많은 제자들이 교수님의 긍정적인 삶의 태도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현주 교수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불가능한 꿈은 없다는 믿음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소명과 축복을 믿으며 오늘 하루에 충실히 임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의 그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두 주인공의 삶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꿈도 지금 여기에서 이룰 수 있다는 것.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독자 여러분의 나이가 몇 세이든 무엇을 들었든 어떤 현실 앞에 서 있든 오늘 하루에 충실한 실천과 따뜻한 마음이 있다면 그 자체로 삶은 충분히 의미 있고 빛나는 것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꿈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행동이 믿음을 증명하고 충실한 하루가 그 믿음을 꽃 피우게 합니다. 불가능한 꿈은 없습니다. 단지 시작하지 않은 꿈들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에 충실하며
내일의 빛나는 성취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가치 있는 여정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화입니다. 제2강의 주제는 일이 즐겁다입니다.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오늘은 일이 즐겁다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일 맞닥뜨리는 일상의 크고 작은 순간들이 어떻게 하면 진정한 행복과 연결될 수 있는지 두 분의 지식인의 삶을 통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김현수 교수님이십니다. 김 교수님은 인문학을 전공한 오랜 시간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동시에 여러 사회적 활동에 참여해 오셨습니다. 교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일상 속에서 일이 즐거움으로 변화하는 비밀이 숨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교수님께서는 늘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피해에 머물지 말고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내려놓으시라. 이는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매일 아침 자신을 돌아보고 미래의 희망을 시각하는 습관에서 비롯된 실천적 지혜입니다. 아침마다 교수님은 눈을 뜨자마자 오늘은 내가 무슨 일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를 마음속으로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얼굴에 부처님이나 예수님의 인자함과 미소를 떠올리며 따뜻한 에너지를 주변에 나누고자 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일상의 평탄성뿐 아니라 품질과 성과에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은 연구 논문 마감일이 임박했으므로 팀원들과의 의견 충돌로 마음이 흔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은 그 순간 분노를 참으며 마음속으로 미래의 성공한 모습과 그로 인해 팀원과 함께 이룰 성과를 떠올리셨습니다. 그 결과 논문은 예정된 시간에 훌륭히 완성되었고 팀 분위기도 더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시는 박선영 선생님이십니다. 박 선생님은 오랜 기간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해오면서 글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다. 선생님은 일의 무게와 긴장 속에서도 일이 즐겁다는 진리를 매일 체감하며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선생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감정의 선택입니다. 어느 날 긴급 마감 일정과 반복되는 수정 요청에 지친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마음은 무겁고 짜증이 났지만 선생님은 자신에게 이렇게 다짐하셨다고 합니다. 과거의 실수에 매이지 않고 타인의 부족함을 미워하지 않겠다. 내 얼굴에 미소를 담고 마음속에는 목표한 성공을 생생하게 그려보자. 그 순간부터 선생님은 그 어느 때보다 집중하며 일에 몰입하셨고 마감은 무사히 끝났으며 동료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일의 즐거움은 내면의 평화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편안할 때 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닌 창조와 나눔입니다. 박 선생님의 하루 일과를 보면 힘든 순간에도 인자함과 미소를 잃지 않고 미래에 성공한 자신을 상상하며 일에 임하는 모습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업무 성과는 물론 가족과 동료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가 전해져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일이 즐겁다는 것은 단순히 기분 좋은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의 태도와 의식의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일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변하면 자연스럽게 가족과 동료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께 권하고 싶습니다. 지나간 일에 집착하지 마시고 미움과 분노 대신 인자한 미소를 얼굴에 담아주십시오. 그리고 미래의 성공한 자신을 마음속에 뿌리며 자신감 있게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이 작은 변화가 우리 삶을 얼마나 풍요롭고 즐겁게 만드는지 경험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 즐겁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유비쿼터스 행복입니다. 일을 통해 웃을 수 있고 웃으며 일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인생은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일이 즐겁습니다. 오늘도 할 일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가치 있는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화입니다. 제3강의 주제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의 가치를 첫 번째 주인공으로 50대 중반의 김선호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 인문학부에서 평생을 교육과 연구에 바치신 김 교수님은 누구보다 바쁜 일상을 보내시고 항상 오늘 현재에 집중하는 삶을 실천하시는 분입니다. 어느 날 교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눈 이야기가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묻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해 보십시오. 그리하면 어제는 행복한 추억으로 내일은 희망찬 미래로 갔습니다. 교수님의 이 말씀은 삶의 진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매일 아침 일어나 명상과 걷기를 하며 마음을 정돈하십니다. 그리고는 강단에 서서 현재 감사하는 마음을 학생들에게 전파합니다. 한 번은 어려운 연구 주제로 조심하는 제자에게 이렇게 조언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보게. 결과는 때가 오면 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도 삶의 한 부분이라니. 이 말을 들은 제자는 스스로의 불안을 내려놓고 연구에 더욱 몰입할 수 있었다입니다. 또한 교수님은 늘 가족과 지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입니다. 그가 전하는 삶의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박현수 선생님입니다. 50대 중반에 접어든 중견 작가이자 강연가이십니다. 그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매 순간 감사와 최선을 다하는 태도로 주변에 깊은 울림을 전하고 계십니다. 박 선생님은 몇 해 전 건강상의 큰 위기를 겪으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긴 병상에 누워 있어야 했던 그 시간은 절망과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오늘 내가 가장 젊다는 생각이 스며들면서 삶에 대한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기엔 이미 지나갔고 미래를 걱정하기엔 다시 오지 않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을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다. 그 순간부터 박 선생님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회복 과정에서 박 선생님은 매일 아침 작은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내가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만난 이웃의 미소에 감사합니다. 단순하지만 깊은 마음을 담은 이 습관은 내 정신을 단단히 잡아주었고 작은 순간의 행복을 발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왜 그래는 한결 따뜻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강연에서 박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선물을 어떻게 쓸지는 각자의 몫입니다. 오늘에 충실한 사람이 내일을 밝히는 희망이 되고 어제를 아름다운 추억으로 만듭니다. 이 말에 수많은 청중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만큼 그의 메시지는 진심을 삶의 힘을 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이라는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만 어제를 빛나는 추억으로 만들고 내일을 희망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와 최선을 다하는 자세야말로 삶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날을 회한으로 묻지 않고 어지하는 내일을 저급함으로 밀어내지 않고 오늘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다면 오늘이 바로 가장 젊은 날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으로 충실히 살아내는 것이 가장 멋진 삶의 방식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의 실천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젊고 가장 빛나는 순간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가치 있는
불렀고 학교는 그의 존재만으로도 품격이 달라졌습니다. 김성호 박사님의 삶은 말로 가르치기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진정한 교육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전직 외교관이자 현재는 서울의 한 도서관에서 무료로 인문학 강의를 진행하고 계시는 한지훈 선생님입니다. 외교관 시절 세계를 누비며 수많은 협상과 갈등을 중재했던 선생님은 경련을 앞두고 뜻밖의 병을 선고하게 됐습니다. 경력을 잃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모든 걸 잃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때서야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겨왔는지 알았습니다. 그분은 영상에서 매일 세 가지를 적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숨 쉴 수 있음에 감사, 아내가 읽어준 책 한 줄에 감사, 이 세상이 아직도 아름답다는 사실에 감사. 왕태우 선생님은 일단 그때 헤이집이 아닌 동네 도서관으로 걸으며 오셨습니다. 매주 인문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조용히 앉아 말보다 표정과 태도로 소통하셨습니다. 그는 늘 진정한 독자를 눈을 감고 인사하며 말하셨습니다. 말은 그리고 요즘은 세우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강의는 엄격하지만 절박한 하지 않았습니다. 부드러운 미소와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 성중을 향한 정성의 눈빛 속에서 모두는 삶의 품격을 느꼈습니다. 도서관 직원, 청강하러 온 동네 주민, 누구에게나 다정하게 고개를 숙이고 안부를 물으시며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한지훈 선생님의 하루는 남다른 비결 없이 이 5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주어진 환경에 깊이 감사하고, 둘째,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셋째, 약속을 철저히 지키고, 넷째, 안정한 정보와 문서로 중심으로 수행하며, 다섯째, 누구에게나 겸손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일상의 특징이 결국 그분을 그리스도의 조용한 인격자로 만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하루 두 주인공처럼 살아보면 어떨까요?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겸손으로 사람을 대하고 정직하게 행동하고 부드럽게 미소 짓는 삶,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덧 우리도 누군가에게 존경받는 인격자로 기억될 것입니다. 감사와 겸손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이 작고 꾸준한 실천이 여러분 삶에 놀라운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가치 있는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환입니다. 제5강의 주제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는입니다.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오늘은 건강이라는 주제를 인문학적으로 해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할까요? 김 선생님은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자신을 먼저 바꾸면 상대는 거울처럼 반응하더군요. 이 말씀은 마을 사람들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김 선생님의 유튜브 인문학 강의를 듣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큰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56세의 정연희 박사님입니다. 정 박사님은 국내 졸지의 제약회사에서 연구개발을 총괄하시는 은퇴와 함께 인생 개막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은 강원도 부천에 위치한 작은 작가 마음의 숲을 운영하며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실천하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박사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하루의 리듬은 아침에 완성됩니다. 새벽 5시 커피 대신 따뜻한 보리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곧바로 마당을 천천히 거닐며 숨을 깊이 들이쉬고 새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감사의 명상을 했습니다. 그 후엔 꼭 얼굴을 씻고 안전한 곳을 걷습니다. 비록 산속에 있어도 자신이 예의 있게 매일 하루가 정갈해진다는 철학 때문입니다. 실제로 박사님의 밝은 표정과 단정한 영혼, 많은 방문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박사님의 소통 방식입니다. 내가 옳다는 말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십니다. 모두가 각자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전제에 의해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논쟁이 예상되었던 대화가 이내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으로 전환되곤 합니다. 정 박사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를 바꾸는 건 때론 고된 전쟁입니다. 내 안에 시선을 바꾸는 건 단 몇초면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그 주인공의 삶은 복잡한 철학이 아닌 실천적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첫째, 생활의 리듬을 지키고 항상 밝은 표정으로 하루를 여는 것. 둘째, 아침을 일찍 시작하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준비하는 것. 셋째, 나와 다른 이의 삶을 인정하고. 넷째, 다른 일을 바꾸기보다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 두 분께서는 말씀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병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자신을 정돈하고 세상을 환하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도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어떤 리듬으로 살고 있는가? 내 표정은 주변을 받게 하고 있는가? 나는 다름을 인정하고 있는가? 나는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가치 있는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화입니다. 제 일상의 주제는 감사, 기쁨이 충만한 삶을 위해서는입니다.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오늘은 감사함과 기쁨이 충만한 삶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맞닥뜨리는 도전과 시련, 그리고 일상의 크고 작은 순간들 속에서 어떻게 긍정과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50대 중반의 김용호 선생님입니다. 김 선생님은 대학에서 인문학을 강의하시면서 꾸준히 지역사회에서 봉사와 연구를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항상 도전과 감사라는 키워드로 끝났습니다. 첫 번째 기회는 도전과 어려움을 우연히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김 선생님께서는 그의 학내 구조조정을 통해 용기가 크게 발감되는 인지를 가지셨습니다. 많은 동료들이 좌절하거나 포기할 때 김 선생님은 이 또한 내 성장의 한 과정이라며 담담히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연구 방향을 모색하며 학생들과 더 깊이 소통하는 시간을 늘려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 그때보다 오늘 조금 더 나아진 자신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김 선생님께서는 매일 아침 작은 다짐을 하십니다. 오늘은 그때보다 한 걸음 더 성장하고 이 다짐은 단순한 자기 위안이 아니라 회사에 최선을 다하는 삶의 태도가 되었습니다. 한 예로 많은 분들을 볼 때 매번 새로운 사례와 질문을 학생들에게 던지며 자신도 공부하는 자세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 지혜는 목표를 향한 꾸준함과 적극성입니다. 김 선생님은 매년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십니다.
가령 올해는 지역사회 인문학 강의를 개설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문학의 즐거움을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중간에 강의 준비가 뜻대로 되지 않고 홍보도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50대 후반의 문화예술계 전문가 박지현 선생님입니다. 박 선생님께서는 대기업에서의 안정적인 커리어를 뒤로하고 자신의 진정한 꿈을 쫓아 프리랜서 문화기획자의 길을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안정을 포기한 성격의 의문을 품었지만 선생님의 내면은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도전과 어려움이라도 의연히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는 박지현 선생님께서 가장 절실히 체험하신 부분입니다. 문화기획 초창기 작은 부족과 행사 스트레스를 여러 번 맞닥뜨리셨지만 이 또한 내 성장의 밑거름이라 생각하며 흔들림 없이 움직이셨습니다. 두 번째 지혜, 그때보다 오늘 더 나은 자신을 인식하는 습관입니다. 박 선생님은 매일 밤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나는 무엇을 새롭게 배우고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 한켠에 작은 감사의 씨앗을 심어주고 그것이 매일의 에너지로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박 선생님의 프로젝트들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창의성이 살아나면서 문화계에서도 신뢰받는 인물이 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표를 향한 끊임없는 꾸준함과 적극적인 행동이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께서는 지역 문화 활성화라는 큰 목표를 갖고 내부 네트워크 모임을 주도하며 어려운 속에서도 소통과 협력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이 흐른 그 노력들은 지역사회 곳곳에 작은 프로젝트를 만들어내고 문화의 힘이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목사의 감사함과 기쁨이 충만한 삶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두 분 주인공의 삶에서 보듯이 그것은 특별한 환경이나 재능이 아니라 도전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 세 가지 지혜를 실천해 나간다면 일상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가지 실천 과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첫째, 어려움 앞에서 담담히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기. 둘째, 매일 스스로에게 오늘은 어제보다 더 나아졌다는 작은 칭찬을 건네기. 셋째, 목표를 향해 끈기 있게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 깊이 뿌리내리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가치 있는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화입니다. 제7강의 주제는 오늘 하루 삶을 즐기고 신뢰하자입니다.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평범한 지식을 통해 오늘 하루를 즐기고 신뢰하는 삶이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50대 중반에 서울에 거주하시는 김성수 선생님입니다. 평생 교육 현장에 학생과 사회인들을 가르치고 동시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싸워온 분입니다. 김 선생님께서는 매일 아침 자신의 하루를 계획하며 자신에게 묻는다고 합니다. 오늘 나는 나답게 살 것인가? 이 질문이 선생님의 삶을 지탱하는 뿌리이자 매일의 동력이라고 하셨습니다. 교단에서 청춘들과 마주할 때, 가정에서 자녀들과 소통할 때, 그리고 스스로의 내면을 마주할 때 늘 자기 표현에 힘쓰며 자아실현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셨습니다. 김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도전 앞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그 도전 속에서 목표를 향한 용기와 결심을 다시 찾아내는 것이 진정한 승리자의 자세라고 선생님께서는 자기의 재능과 능력 그리고 삶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매일매일 꾸준히 노력하시고 바로 그 믿음이 어려움을 넘어서는 힘이 되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김 선생님께서는 오늘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최상의 결과를 내기 위해
마음 자세를 긍정적이고 진취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분의 하루는 늘 미소와 친절 그리고 성실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작은 웃음과 손길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하는 자존심과 믿음이 결국 밝은 미래를 만드는 씨앗임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서울의 한 중견 출판사에서 오랜 시간 편집장으로 일해온 박민호 선생님입니다. 50대 후반의 박 선생님은 자신만의 철학과 신념으로 수많은 책을 세상에 내놓은 늘 삶을 긍정과 책임으로 회복하셨습니다. 박민호 선생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주어진 시간을 선물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바로 나 자신과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어느 날 출판 계약이 무산되고 회사내 여러 변화 속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 아침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내 노력은 반드시 좋은 결과로 돌아옵니다. 그 믿음으로 박 선생님은 침착하게 새 프로젝트를 준비했고 자신이 가진 편집 능력과 경험을 살려 신신 작가들을 발굴하는 출판계의 새로운 사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두 분 선생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의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분 주인공께서는 매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두 분은 더 이상 외부의 기대나 평가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내면에서 오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믿으며 오늘을 즐기고 있습니다. 두 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일의 자신을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어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일의 작은 노력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미래를 향한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며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하루를 최선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더 나은 내일이 찾아옵니다. 이처럼 밝은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가며 자신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의 열쇠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계획할 때 자신에게 긍정과 희망을 선물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결심과 실천이 모여서 인생을 아름답게 그려가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지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화입니다. 제8강의 주제는 나의 창조 에너지입니다.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오늘은 나의 창조 에너지라는 주제로 두 분의 멋진 인생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창의적 기업가이자 문화예술계의 리더이신 김현철 선생님입니다. 김현철님은 젊은 시절부터 남다른 호기심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로운 여행을 하며 일상의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분이었습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대기업에서의 안정된 직장을 과감히 떠나 작은 스타트업을 창업한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창업 초기 어려움과 실패도 많았지만 김현철님은 매일 아침을 새로운 여행으로 생각하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매일 아침은 나만을 위한 모험의 시작이라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험하며 무엇보다 자신만의 창조 에너지를 깨워나갔습니다. 이 에너지는 그가 도전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그는 자신만의 창조 에너지를 더욱 풍성하게 키워나갔습니다. 예술가들과 협업하며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새로운 환경에서 배우고 경험하는 것의 중요성을 절감하셨습니다. 이 경험들이 모여 오늘날 사회적 리더로서의 품격과 소양을 갖추게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도시 계획가이자 사회적 혁신가 박민정 선생님이십니다. 박민정 선생님께서는 평범한 공무원에서 시작해서 새로운 도시를 꿈꾸는 비전가로 거듭나셨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도시의 넓고 획일적인 공간이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하며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을 나만의 창조 여행이라 여기며 도시 곳곳을 탐험하며 그곳에 숨겨진 가능성과 이야기를 찾아갔습니다. 그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공공의 저항과 현실적 한계 그리고 수많은 실패의 벽에 부딪혔지만 박민정 선생님께서는 이를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모든 경험은 나의 창조 에너지를 키우는 소중한 자양분이라고 느끼셨기에 도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박민정 선생님은 사람들과의 소통에서 창조 에너지의 핵심을 발견하셨습니다. 시민들과 직접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도시를 재창조하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창의력을 폭발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낙후된 도시가 생기 넘치는 공간으로 살갑고만한 기적을 만들어내셨습니다. 박민정 선생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일을 새로운 여행으로 맞이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도전 앞에서 긍정의 힘으로 창조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장과 행복의 기림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창조 에너지는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것에 눈을 뜨고 새로운 길을 탐험하며 자신을 성장시키려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그분의 삶이 보여주듯이 매일의 작은 여행이 모여 우리의 능력을 키우고 결국 세상을 향한 큰 발걸음이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나만의 창조 여행을 시작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새로운 나로 태어나 긍정과 열정으로 가득 찬 하루를 만들어 가시길 기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창조 에너지가 세상에 빛나는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도 나만의 여행을 떠나 보시겠습니까? 긍정의 시선으로 마주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의 성장이고 그 안에 창조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창조 에너지는 거창한 변화가 아닌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바라보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 오늘 두 분처럼 창조 에너지 가득한 여행을 시작해 보십시오. 새로운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매 순간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다면 여러분 또한 인생의 아름다운 변화와 성취를 누리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가치 있는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화입니다. 제 9강의 주제는 유비쿼터스 행복하고 긍정의 힘입니다.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오늘은 긍정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큰 에너지를 품고 있는지 그리고 그 에너지가 평범한 사람들의 인생을 어떻게 바꿨는지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정세민 선생님이십니다. 정 선생님은 20년 넘게 IT 업계에서 일하시며 공정기업의 기술 이사까지 오르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순간의 기술 판단착오로 대규모 프로젝트가 무산되면서 결국 회사는 구조조정에 들어갔으며 선생님은 본인의 책임을 통감하고 사직서를 내셨다고 합니다. 그땐 모든 걸 다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명함, 힘, 자존심, 무엇보다 제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 실패 앞에서도 주저앉지 않으셨습니다. 퇴사 후 하루도 빠짐없이 동네 도서관에서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기술 트렌드, 심리학, 인문학까지 자신을 새롭게 리셋하는 시간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으셨고 이를 바탕으로 1인 창업에 도전하셨습니다. 이름하여 디지털 긍정학교입니다. 이곳에서는 40대, 60대의 직장 은퇴자나 퇴직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와 마음 회복력을 함께 키워주는 소규모 수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는 매 강의의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주어진 것이 레몬이라면 우리는 레몬수 한 잔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엔 몇 명 되지 않았던 수강생들이 점차 늘어나 지금은 전국 각지에서 문의가 쇄도하고 있고, 특히 기술을 두려워하던 중장년층에게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김은정 선생님입니다. 서울의 한 공공도서관에서 독서 지도사로 일하고 계신 분이 평생 책과 사람 사이에서 소박한 자리를 놓아오신 분입니다. 하지만 몇 해 전 그녀의 인생은 거센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퇴직과 두 자녀의 유학 자금 문제, 그리고 자신의 건강 이상까지 겹쳐 한동안 삶의 빛이 꺼져버린 듯했다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누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단 한 줄이라도 좋은 오늘 좋았던 점을 적어보자고 결심했습니다. 그 기록은 점차 그녀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따뜻한 햇살을 받았다, 이웃이 웃으며 인사했다 정도였지만 그 단순한 문장이 삶에 대한 열정을 되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기쁨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셨고, 그것이 긍정의 힘이었습니다. 그 긍정의 힘은 주변으로 퍼졌습니다. 도서관에서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루 한 줄 감사 일기 쓰기 프로그램을 시작하셨고, 이 수업은 지역 커뮤니티를 변화시키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정서적으로 지쳐있던 청소년들, 우울감을 호소하던 덕고 어르신들, 일상의 고요함을 느끼던 중장년들에게 삶을 다시 바라보는 렌즈가 되어줄 있습니다. 삶이 레몬처럼 시게 다가올 때 저는 그 안에서 풀을 줍니다. 결국 단맛은 내가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김은정 선생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주변을 돌보며 긍정의 언어로 하루를 엽니다. 그녀는 대단한 성공을 거둔 사업가도 유명 강연자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가 보여준 작은 실천의 긍정은 이 시대 우리 모두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두 분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단순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선택지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던져주는 레몬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레몬은 우리가 더 깊고 진한 인생의 맛을 만들어낼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작은 감사 하나가 그 시련을 이겨낼 레몬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하루도 삶의 긍정적 방면을 찾아 기록해봅시다. 거기서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어떤 실패나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믿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더 큰 꿈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가치 있는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환입니다. 제 10강의 주제는 유비부터 행복하게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오늘은 희망이라는 다소 한 번에 보일 수 있는 단어의 비범한 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이형민 선생님이십니다. 오랜 시간 대기업에서 전략기획 임원으로 일하시다 어느 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셨다고 합니다. 이제 나의 남은 시간은 어떤 의미로 채워야 할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선생님은 과감히 퇴직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길을 걸으셨습니다. 바로 지역 도서관과 커뮤니티 센터를 오가며 40대, 60대, 중년 세대를 위한 행복한 인생 이막 설계 강의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처음엔 듣는 이도 좋고 강의료도 없는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완전에 가까워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 말씀처럼
선생님은 매일 새벽마다 동네 공원을 걸으며 강의 내용을 정리하고 참가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연을 메모하며 맞춤형 조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흐른 지금 그의 강의는 전국 12개 도시에서 매진 행렬을 이루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 이막의 희망을 이야기할 때 꼭 언급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선생님의 삶을 보면 깨닫게 됩니다. 희망이란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을 존중하고 선택의 책임을 다하며 다른 이에게 친절을 실천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김서현 선생님이십니다. 김 선생님은 50대 초반까지 평범한 중학교 국어 교사로 지내셨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 아들의 유학 중단, 자신도 건강 이상으로 퇴직을 선택해야 했던 시기가 겹치며 인생은 엉터리째 힘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더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던 선생님은 어느 겨울날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한 권의 책을 펼치셨습니다. 그 책은 생태지대리의 어린 왕국이었고 그 안의 문장이 그녀를 흔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그날 이후 선생님은 매일 작은 노트를 꺼내어 자신이 배운 삶의 문장들을 적기 시작하셨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책들, 신문 한 종이에 시 한 줄, 버스 안에서 들은 누군가와 대화 한마디, 그 모든 것이 선생님의 새로운 희망 노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그 노트는 희망은 그렇게 내게 말을 걸었다 라는 제목의 인문학 강의로 바뀌었습니다. 강의는 초과됐지만 중심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연습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그 말씀에 많은 오공육공들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김서현 선생님은 지금도 매주 토요일이면 동네 도서관에서 무료로 마음 회복 수업을 열고 계십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희망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시 웃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내일을 기다릴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지금 누군가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두 분처럼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완전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에 맞서 나아가며 남을 배려하고 자신을 존중하며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밤을 지나온 사람만이 아침 햇살의 따뜻함을 알 수 있습니다. 희망이란 그 아침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낸 이들에게 주어지는 가장